안녕하십니까. 에셋 파티비입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3명과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니어였고 한 명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주니어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는 것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만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세대 간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동료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고 작금의 연금 부족 상황이 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만간 정년퇴직을 앞두셨기 때문에 은퇴 후 몇 년만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주니어는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럴 바에 현 시점에서 내고 싶은 사람만 내게 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장과 연금 고갈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연금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및 다른 선진국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부분을 돌이켜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은퇴 이후 20년 이상을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몇 개월째 시위가 사그라들지 않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유독 거센 이유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연금 정책 보고서를 인용해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연금 개혁이라는 임기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즉 20세에서 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를 말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OECD 회원국 전체에서 1990년 20%에서 2020년 5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사람들이 은퇴 이후 일자리 없이 보내는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1970년 노동시장에 22세의 나이로 진입한 남성은 평균 66세에 은퇴하고 12년을 연금에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반면 2020년에는 평균 64세에 은퇴하고 19.5년을 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64세에 은퇴에 최초 수령하고 이것을 평균 수명인 84세까지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퇴 수명이란 은퇴 후 연금을 최초 수령해 죽기 전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50년 사이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줄었는데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남성 노동자의 경우 23.5년을 연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룩셈부르크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긴 은퇴 수명을 살아야 합니다. 2010년대 공적연금제도 문제로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스페인도 은퇴 수명이 23년에 달해 만만치 않게 긴 노년을 견뎌야 하는 국가로 꼽혔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은퇴 수명은 각각 18.4년과 17.8년으로 OECD 평균보다 짧았습니다. 직장생활 동안 모은 돈과 연금만으로 아버지 세대보다 2배 이상 긴 노년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선진국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미루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10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보르도 시청 외관에 불을 지르는 상황에 이르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찰스 3세의 국빈 방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 집권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27%에서 이달 2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지지도는 5%포인트 올라 26%를 기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연금 개혁에 나섰다가 2년 뒤 치른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에 나섰다가 정치적 후폭풍을 겪은 국가는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연금 수급 연령을 202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려던 아일랜드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개혁 방침을 폐지했습니다. 네덜란드도 2021년 67세로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던 계획을 2024년으로 연기했습니다. 2018년 니카라과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최대 22%로 늘리되 전체 혜택을 5% 줄이는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자 노동자, 학생 등 연금 예비 수령자들이 일제히 거리로 몰려나와 유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국가연금이 개인의 최종소득의 20%에 불과한 영국은 2010년대 비교적 큰 반발 없이 연금 수령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남녀 66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67세, 2046년에는 68세로 두 차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OECD는 기대 수명을 퇴직 정년과 연결하거나 연금 혜택을 생산 가능 인구 규모와 연계시키는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연금 개혁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1999년 이와 같은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공적연금에 도입했으며 현재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 OECD 회원국 3분의 2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세대 간 협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서유럽의 대표적인 프랑스의 연금 개혁 반대 시위의 쟁점은 은퇴 시점은 당겨지고 연금 수령은 늦춰지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규모를 고려해 퇴직 연령 시기의 연장과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스웨덴 등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